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라퀸 맥다노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거의 만 4년 만에 이 사건이 재판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큰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백인 경찰관의 흑인 10대 총격 사건이고 이것은 인정 문제다 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경찰의 근무 수칙에 따른 정당한 발사고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 비극적인 사건일 뿐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전 시카고 시민들이 셀수 없이 보아온 그 비디오는 사건 전체의 표현이 될 수 없다 하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장에 7명의 경찰관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총을 쏘지 않고 피고인만이 발사를 했다, 그의 인종적인 혐오가 결국 살인을 부른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격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12명의 배심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이 재판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증인 또는 증거물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판이 경찰관의 총격이 살인이냐 아니냐만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더 넓은 대상들이 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이라든가 시카고시, 또 시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카고시 전체가 재판대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런 견해입니다. 오늘은 4년 만에 시작이 된 라퀸 맥다노 피살 사건 재판 첫날의 재판적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시카고뿐 아니라 전국이 모두 아는 사건입니다. 소란 행위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가서 흑인 소년 17살짜리를 총으로 쏴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쏜 자는 백인 경찰이고 죽은 자는 흑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쏜 자는 16발이나 총격을 가했고 맞은 자는 3인치짜리 손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쏜 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 수칙에 따라서 살상 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검찰에서는 불법적인 살상 무기 사용이다, 그가 인종적으로 가지고 있던 혐오감 때문에 이런 살인을 한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경찰이 위협을 느꼈느냐, 살상 무기 사용이 적법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제 검찰 측에서는 2명의 경찰관, 현장에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은 조셉 맥액리것 경찰관인데, 그가 바로 라퀸 맥다노를 걸어서 여러 블럭을 추적했던 경찰입니다. 그는 어제 증언에서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즉 피살자가 칼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총을 뽑기는 했지만은 항상 거리를 유지했고 테이저총, 전기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찰관도 비슷한 진술을 했는데, 도라 폰테나라는 경찰입니다. 여경찰인데 피살자가 위협적인 동작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총을 빼지도 않았고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고 테이저 유닛이 오기를 기다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자체 조사에서는 거짓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사면권 보장을 받고 어제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제 변호인 측의 중요한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일 총을 발사하는 결정이 적법한 것이었다면 범죄 성립은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경찰은 시민 보호의 의무를 갖고 있고 피살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경찰의 지시에 불복종을 했고 또 사전에 경찰 순찰자의 타이어를 찍고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발의 사격을 한 것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경찰이 총격을 가할 경우에
시작 1초 만에 보통 5발을 쏘니까 그렇게 많이 쏜 것도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전체 스토리를 말하지 않는다. 경찰차에 있는 그 대시보드에 있는 비디오는 2차원적인 촬영이고 그래서 거리감이 충분치 않고 화상도 흐리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경찰관은 고든 성격의 올바른 공무원이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밴 다이크 자신은 신문과의 인터뷰 시에 자신이 범죄 다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은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한 검찰의 주장입니다. 단 한 발의 총격도 필요했다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테이저, 그 전기총 유닛이 오고 있었고 거리에는 행인이 한 사람도 없었고 가해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단 6초 만에 발사를 시작했는데 발사 1.6초 만에 라코인 맥다놀이 쓰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그 후에 12.5초 동안 계속해서 발사를 했다. 그래서 16발을 쏘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당시 현장에 10명의 무장경찰관이 있었고 5대의 순찰차가 있었다. 그리고 피살자는 6에서 7피트 정도 되는 공사장 펜스에 거의 갇혀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총을 쏜 이유는 한 흑인 소년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데 경찰을 무시하면서 걷고 있었고 손에는 3인치짜리 손칼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밴 다이크가 체포되고 기소된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이 인종카드 이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재판은 계속이 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재판대에 오른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과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처음에 피살자가 달려들어서 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비디오 장면에는 그가 경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표현이 됐습니다. 경찰이 퍼블릭에다 대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은 1년 동안이나 이 비디오가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은 결국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겨우 공개가 되고 보니까 전혀 스토리가 다르더라 하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또 경찰 내부에 있는 그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봐준다는 특이한 경찰 문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장 자신의 입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진술을 하는데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꼭 이 일 때문에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시장 출마 포기 선언까지 하게 된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 사건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경찰 개혁 문제도 있는데 그동안 자체로 과거에도 여러 번 경찰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연방법원의 감독 하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상무기에 대한 사용의 수칙이라든가 경찰관 훈련, 또 경찰관들의 그 장비 보충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더 크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재판대에 오른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시청이 피살자 가족의 법적 절차를 밟기도 이전에 시돈, 그러니까 세금돈이죠, $500만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가족들이 $500만 받고 입 다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시장이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재판대에 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경찰의 안전과 정당 방위권이 중요한 것인가, 또는 시민의 경찰로부터의 보고를 받을 권리가 중요한가, 이것이 키 사항이지만은 이번 사건 재판에서 다양한 논쟁과 해석이 대립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다른 한쪽에서는 불만족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반응이 매우 감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우리가 이미 보아온 사실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평화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9월 18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30여 년 전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해 상업법사위가 캐버노 지명자와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캐버노 지명자와 피해 여성인 크리스틴 포드가 24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됐던 캐버노 지명자의 임명을 위한 표결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성추문 때문에 피해 여성이 의회 청문회장에 서기는 1991년 에티나 힐 이후 27년 만입니다.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된 플로렌스로 인해 남동부에서 사망자가 최소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로렌스가 주말을 거치며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등된 후 폭우가 잦아졌으나 그동안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한 홍수 피해가 속속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구호 활동에 2만 명을 투입해 구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플로렌스가 시속 15마일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 에팔레치아 산맥 일대에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러시아 정찰기 한 대가 오늘 새벽 지중해상에서 시리아 미사일에 맞아 격추돼 탑승했던 15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 전투기 4대가 시리아 북서부 라카티아주 공습에 나서면서 러시아 정찰기가 시리아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됐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격추된 러시아 정찰기는 시리아의 기지로 귀환하던 중 해안으로부터 22마일 떨어진 곳에서 격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비밀 감시영장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러시아의 미대선 개입 관련 FBI 초기 조사와 연관된 문건들에 대한 기밀을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내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러시아에 대한 조사가 FBI와 법무부 내 반트럼프 편견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따라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폴 매너폴트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사전 형량 조정에 합의해 유죄를 시인하고 오랜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대배심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무역대표부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2천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중 추가 관세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세율은 연말까지 10%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이 25%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은 현지 시간 오후 3시 45분경 시작해 오후 5시 45분경 종료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발전, 비핵화 북미 대화 중재 촉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입니다. 문 대통령 방문 둘째 날인 내일 오전에는 2일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락퀸 맥다널 사건 재판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사건 현장에 있던 2명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에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전기총 경찰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가해경찰 벤다익이 경찰 수칙을 지켰으며 따라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주 면허를 박탈당한 링컨 토잉이 법원의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링컨 토잉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나 주 당국의 매일 영업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쿠카운티 법원은 주 상공당국에 면허 박탈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금년 시즌 첫 홈 경기에서 시애틀 세옥스를 눌러 이겼습니다. 스코어는 24대 17, 맨내기 코치 영입 후 첫 승리입니다. 베어스는 금년 시즌 전적 2전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과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5도.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비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2도.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3도. 금요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늦더위는 주말부터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6도입니다.